게임스탑 매수 금지, 커지는 분노. 2021년 1월 30일 저는 김단태고요. 게임스탑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게임스탑 주식을 아마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체 시계열로 본 건데 몇 달러짜리 하던 주식이 거의 1년 사이에 100배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날 게임스탑 주가거든요. 게임스탑 주가인데 300불보다 조금 낮게 시작해서 거의 500불 가까이 갔다가 짧은 한순간에 100불 근처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한번 치솟더니 이렇게 되는 뭔가 정말 극단 변동성의 끝을 보여줬어요. 한국 시간으로 제가 1월 30일 0시 45분에 찍고 있고 캡처를 0시 35분에 했는데 이거 뭐 게임스탑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 주가와는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게임스탑 영상을 3개를 찍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웃고 지나가는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 영상 찍을 때부터 좀 싸해지더니 이게 그냥 단순히 해프닝은 아니다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거 계층 간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때쯤에 CNBC에서 했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그 다음 편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지식들을 모으다 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복습을 해보면 월스트리트 배트라는 레딧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DC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스탑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추이라는 반려동물 이커머스를 대박낸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게임스탑 주식을 사모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마이클 버리라든가 또 월스트리트 배트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 회사를 주목을 하던 와중에 공매도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시트론 리서치라든가 멜빈 캐피탈이 공개적으로 게임스탑을 공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자마자 월스트리트 배트에 있던 분들이 공매도 놈들이 감히 지금 우리 게임스탑을 너희들이 공매도를 해? 우리가 혼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야 개인 투자자들이야 힘을 합치자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사모으자고 하는 상황이고 주가가 급등을 했죠. 변동성이 아주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노리는 게 주로 숏 스퀴즈, 감마 스퀴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급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멜빈 캐피탈이 이 시타델이랑 포인트 72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멜빈 캐피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시타델이나 포인트 72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더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 즈음에 이제 로빈후드를 비롯한 대부분 그 모바일 브로커들, 그러니까 이 매매를 대행해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매매되게 해주는 그런 브로커, 모바일 브로커 회사들이 게임스탑 외 급등주들의 매수를 지금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아까 보여드렸죠. 게임스탑이 뭐 거의 100불대까지도 떨어졌었다고. 그래서 게임스탑이 대폭락이 있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고요. 이 상황에 대한 반응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엄청나게 많은 그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벌써 70조나 잃었다라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야 이거는 내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짤이 돌고 있죠. 그래서 막 잭 니콜슨 웃는 짤 뭐 이런 거 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워낙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마이클 루이스라는 분이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빅쇼트라는 그 소설, 실화에 기반한 소설을 쓰기도 했고 뭐 플래시 보이스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항상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마이클 루이스가 이 사건을 갖고 이제 책을 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스 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빅쇼트, 이게 원래 제목이 빅쇼트였으니까 이분이 원래 그 책을 썼던 게 빅쇼트 스퀴즈다 라든가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라든가 뭐 텐디스라든가 텐디스 여기서 쓰는 밈 중에 하나예요. 레딧에서 쓰는 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위터 리안께서는 역대 최고의 투자자는 누가 있냐?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벤자민 그레이엄, 딥 어킹 밸류가 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왔냐면 딥 어킹 밸류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19년부터 게임스탑 주식을 사서 정말 몰빵을 했고 거의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임스탑이 급등하면서 이분도 이 레딧에서 거의 스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역대 최고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분이 매일 계좌 인증을 올리는데 1월 28일 장 마감 기준으로 해서 이분 자산이 3,300만 달러입니다.
거의 뭐 350억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날 게임스탑이 어쨌든 로빈후드가 뭐 매수를 금지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급락을 하면서 이분이 잃은 돈이 하루에 150억을 잃었어요. 말이 와, 이거를 계속 글을 올리는 이분도 참 대단하고, 와, 이게 참 말이 되나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진짜 화제가 된 게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이라는 위키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참고로 여기서 제 유튜브를 링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반갑긴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GME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영차 한국 사람들의 그 소울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차. 네, 벌써 영차가 이렇게 한류가 돼서 이렇게 퍼졌고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뭐 게임스탑을 통해서 우리는 영차를 또 수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엔드게임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레딧에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거라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 그 다음에 헤지펀드가 이제 악당들인 거죠. 타노스와 그 악당 무리들이 헤지펀드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월스트리트 배트, 그러니까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야, 바로 비하인드 유, 바로 있다, 바로 뒤에 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90% 손해를 본 거죠. 게임스탑에 90% 손해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배트 말고 이게 레딧에서 있는 다 서브 커뮤니티 이름이거든요. 서브 레딧이라고 하는데, DC 인사이드로 치면 다른 갤러리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인베스팅에 있는 사람들, 스탁스 있는 사람들 계속 오고, 지금 이게 참 웃기죠. 참 이게 약간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긴 웃겨. 짤이 웃겨서 너무. 왜 이게 짤이 너무 웃겨서 블랙팬서가 나타나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나타나죠. 일론 머스크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도 금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써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고, 그 외에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베스터, 틱톡 인베스터 해가지고 또 이제 이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나타나고, 뭐 트위터 유저들, 유명인들이 나타나서 게임스탑을 이제 매수하고 있는 개인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토르가 지금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르가 이제 딥어킹 밸류이고, 이제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분들이 나오고, 이제 헤지펀드가 이제 타노스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묠리드가 날라올 때 그 사람들한테 부양책 지원금이 날라오는 게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그 토르의 방패를 받는 거에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투더 문이 뭐냐면, 주가가 우상향하면 막 주가가 마치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떡상을, 주가의 아주 급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투더 문이고, 뭐 이런 그 영상도 있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번에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매수를 금지하고, 그 외에도 많은 증권사 브로커들 금지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시아의 이제 빌리어네어 저스틴 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는 100만 달러어치 게임스탑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트위터에다 올렸고, 그래서 이게 또 막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국 사람도 합류를 했습니다. 아마 이 한국 분이 제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그 여자친구와 나는 GME를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분께서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홀딩 야 싱가포르에서도 나 지금 게임스탑 홀딩하고 있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스 코리아도 나타났어. 북한까지 나타나는, 남한과 북한이 대동단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심심해서 이 레딧 그 커뮤니티 관리자를 봤더니, 여기 관리자에 이게 모더레이터가 이 운영진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유저 이름 중에 only one 박지성이 있어서 이분 100%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배트에 참 한국인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레딧에 들어가서 글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진지한 얘기들로 가보려고 합니다. 로빈후드가 이제 게임스탑 매매를 금지를 했죠. 그러면서 진짜 말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어제 폭락의 주된 원인이었다. 로빈후드가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는 집을 팔 수 없고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는 차를 팔 수는 없는데, 아니 갖고도 있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이번 공매도와 관련된 이 사건을 되게 비꼬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브 포트노이라는 분께서 또 나와가지고 로빈후드에 대한 정말 많은 분노,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behind bars, 결국 감옥에 가는 건데, 감옥에 이 바가 있잖아요. 이 철창 뒤로 갈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로빈후드 지워라 막 그 F워드 그 욕도 막 써가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분노를 많이 하니까 누가 위키피디아 가서 로빈후드의 정의를 바꿔놨어. 그 사이에 이제 위키피디아 가서 뭐라고 써놨냐면 The company is directly controlled by the men in suits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양복쟁이들한테 조종당하고 있다. 이 약간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것도 써놓고 사람들이 반발이 정말 심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로빈후드가 게임스탑을 매수 금지한 이유가 로빈후드랑 시타델 커넥션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웬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로빈후드랑 시타델은 일단 되게 긴밀한 관계고요. 지금 여기서도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빈후드의 그 매출의 40%가 시타델에 의해서 발생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빈후드 유저가 매매하는 그 매매를 바로 이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오더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매매가 되는 그 흐름의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시타델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상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그 멜빈 캐피탈, 아까 그 게임스탑을 공매도했던 멜빈 캐피탈에 지원금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빈후드랑 시타델이랑 뒤에서 거래한 거 아니냐, 시타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근데 또 다른, 제가 이거를 리서치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로빈후드가 게임스탑을 매수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금 이슈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걸 본 게 레딧의 글인데, 이 레딧의 글이 이제 내가 메릴 린치에서 일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로빈후드에게서 생긴 일을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길게 썼는데, 요건 제가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긴 하시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고정 댓글에 달아둘 건데, 뭐 이거를 그냥 설명드리기보다는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대전제를 할 건 저도 이걸 잘 몰라요. 주식 매매를 하면 브로커, 그러니까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가 매매를 다 끝내서 체결, 여기선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세틀먼트라는 것은 명의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제가 돈을 내고 그 돈의 대가로 주식을 받아오는, 그래서 명의가 완전히 바뀌는 행위를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이 세틀먼트까지 브로커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그림을 보셔도 대충 아시겠지만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가 하는 건 여기밖에 안 되고요. 사실은 이 밑에 단에 뭐가 많습니다. 이 뒷단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 DTC라는 기관이 있어요. Depository Trust Company라고 중앙 예탁 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증거금을 요구를 합니다. 왜 증거금을 요구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매수 버튼 누른다고 해서 명의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틀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증거금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을 요구를 하는데, 이 증거금이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주식마다 다르고,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변동성이 아주 높으면 그 증거금을 요구하는 게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번에 게임스탑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걸 로빈후드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은행으로부터 지금 많이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돈을 빌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몇 시간 전 기사인데 긴급하게 투자자들로부터 1조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심지어 이 회사의 가치를 낮추면서까지 투자를 받았습니다.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로빈후드가 그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 넣을 돈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로빈후드가 뭐 제한되게 인당 뭐 제한된 양으로 게임스탑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지금 로빈후드가 그 보증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균형의 수호자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더 시타델과의 이제 그 연관설 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로빈후드의 이렇게
보증금 자체가 지금 말랐다. 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 글이 딱 그걸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브라이트벨송님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4편 올린다고 썼더니 이분이 이제 레딧 글 하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길게 해석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딧 글 원문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Open letter to Melvin Capital, CNBC, Boomers, and Wall Street Bets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멜빈 캐피탈이라고 공매도 하는 그 회사랑 CNBC라고 해서 이제 전통 미디어죠. 미디어 회사랑 그다음에 부머스라고 해서 이 부머스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레딧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 20대 뭐 이런 분들 아니면 30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신의 어떤 긴 스토리를 썼어요. 대략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자기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먹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자기 가족들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이 너희 월스트리트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막 시장 교란도 했고 리스크는 너희가 다 져놓고 나는 이것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되고 이번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정말 만족한다. 나는 정말 분노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게임스탑을 팔지 않을 거다. 되게 분노의 글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유튜브를 보다가 인상 깊은 코멘트를 발견했는데 People don't care about money overall. 지금 게임스탑 사는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This is about sending a message. 이거는 정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쭉쭉쭉 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2008년도에 다들 너무 힘들었고 막 그런 나를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월스트리트에 대한 그런 반항의 메시지로서 게임스탑이 좀 사용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물론 뭐 꼭 이거 하나뿐만 아니겠지만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월가를 점령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부자들만 지원해주고 큰 회사들만 지원해주고 실제 그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그 당국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또 시스템에 대한 좀 강한 그런 불만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금융시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여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들고 있고 제가 영상을 어쨌든 빨리 좀 올리고 싶었는데 빨리 못 올린 게 제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얘기하려면 2008년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규제와 또 공매도나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불공평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바로 짧게 결론 낼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오래 걸렸고요. 뭐 약간 생각이 정리 안 돼서 되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어쨌든 많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되게 남기는 메시지 또 한편으로 또 투자자로서 느끼는 생각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혹시나 진짜 이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해보고요. 항상 저는 최악을 생각하는 좀 비관주의의 경향도 있어서 항상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막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게임스탑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다루다 보면 좀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고정 댓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